오히려 이러한 반도체 공룡들의 전쟁에 수혜를 볼 만한 반도체 부문에서는 인텔 외라고 해서 비중이 여기 나와 있죠. 인텔이 파운드리 투자를 선언하면서 반도체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인텔은 22조 7천억 원을 들여서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2곳을 신설한다, 이렇게 밝혔죠. 업계에서는 미세화 공정에 실패한 인텔이 TSMC 등 파운드리 업체한테 외주 생산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전망이 완전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TSMC 등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어제의 고객이 오늘의 경쟁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죠. 삼성전자도 TSMC에 이어서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역시 인텔의 눈치를 보면서 오스틴 공장 증설을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반도체 파운드리 헤게모니는 누가 가져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요, 오히려 이러한 반도체 공룡들의 전쟁에 수혜를 볼 만한 그런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국내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으나 인텔과도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파운드리란 반도체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업체들을 지칭을 합니다. 반도체 비즈니스 모델은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설계, 회로만 설계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고요. 그런 업체들이 외주 생산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주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들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를 생산을 하면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하죠. 생산된 반도체를 검사하고 테스트하고 포장하는 그런 OSAT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3가지 사업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업체들을 IDM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IDM 업체들은 삼성전자, 인텔 등이 있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1위에 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 파운드리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옴니아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8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98조 원, 거의 한 1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연평균 10%가 훌쩍 넘습니다. 왜 이렇게 이 파운드리 시장이 성장을 하느냐?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VR, AR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 서비스가 다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운드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도 거래를 하고 인텔과도 거래를 하는 그런 업체들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근데 이 찾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개인 투자자 누구나 쉽게 찾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요, 공시서류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공시서류 검색 맨 밑에 여기 검색창이 하나 떠 있죠. 여기에서 인텔을 입력을 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렇다면 상장사들이 제출한 공시 중에서 인텔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시서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많으니까 여기 공시 유형에 정기공시 이거를 클릭을 하고 따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기공시 중에서 인텔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공시서류가 나옵니다. 정기공시가 한마디로 사업보고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살펴보시면은 인텔이 들어간 그런 공시가 짜르륵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텔과 거래하는 기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의 현황,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인텔이라는 기업이 워낙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클릭을 해봐서 정말 이 기업이 인텔과 거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산업의 현황을 설명을 하는데 인텔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잘 분간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이 코미코라고 나와 있어요. 코미코의 사업 보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텔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그 텍스트나 페이지로 이동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요 매출처 등 현황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반도체 부문에서는 인텔 외라고 해서 비중이 여기 나와 있죠.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기업은 정말 인텔과 거래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보시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 20분 이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텔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봤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글이 아니라 이렇게 영어로 입력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도 한번 입력을 해봐서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해당 사업 보고서를 열어보셔서 정말 인텔과 거래를 하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뉴스를 검색한다든지 그 다음에 증권사 보고서를 본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인텔이라는 키워드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전자공시에서 실제로 인텔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오늘의 꿀팁으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봐서 인텔이 주요 고객사인 기업 대표적으로 한 5가지만 찾아봤습니다. 인텔과 삼성전자 양 고객사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 리스트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월덱스가 있습니다. 월덱스는요, 반도체 전공정 소재인 실리콘과 세라믹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부품이 시각 공정과 인곳 공정에 쓰여요. 인곳이 무엇이냐? 반도체 칩이 어디서 나오냐면 동그란 원판, 즉 웨이퍼에서 나옵니다. 그 웨이퍼는 실리콘을 녹여서 기다란 그런 원통형 통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잘라서 또 이렇게 생성을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바로 인곳 공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시각 공정입니다. 시각 공정은 뭐냐면 한마디로 깎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즉 회로를 그린 다음에 그 그려진 회로대로 깎는 공정은 시각 공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된다고 하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점점 회로를 미세하게 새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력도 조금 들고 그 다음에 회로를 더 얇게 새길 수 있으니까 단위당 산출되는 반도체 칩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성능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미세화 공정이 중요한 것인데,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렇게 시각 공정, 즉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공정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실리콘 부품과 세라믹 부품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월덱스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250여 곳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자회사 WCQ를 통해서 인텔 등 미국 반도체 업체에도 이러한 실리콘 부품과 세라믹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린 기업은 TSE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하죠. 조립, 검사, 포장. 자, 여기에서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즉 검사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부품, 소켓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이 테스트용 소켓, 그리고 웨이퍼의 상태를 검사를 하는 프로브 카드, 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뭐 삼성,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뭐 퀄컴, 인텔,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비메모리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ISC예요. ISC는 TSE와 비슷한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후공정, 즉 테스트에 들어가는 테스트 소켓을 만듭니다. ISC의 사업 보고서에 보면 메모리 매출 비중이 한 52%,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48%라고 나와 있어요. 거의 한 반반 정도 하고 있다. 메모리 업체에 납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내 고객사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양 고객사에는 기본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퀄컴, 인텔 등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원익 QNC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쿼츠, 세라믹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월덱스에 약간 좀 만드는 제품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들은 어느 공정에 사용이 되느냐? 시각, 이온 주입, 증착 공정에 사용이 됩니다. 시각은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데 한번 깎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그런 막을 증착시킨 다음에 또 깎고 또 증착을 하고 깎고 이런 식의 공정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제조 공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반도체를 이렇게 잘라서 그 옆에 단면을 보면은 정말 수많은 그런 막들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뭐 지층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막을 씌우는 그런 작업이 증착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온을 주입시켜 줌으로써 정기적인 특성을 띠게 합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미국 반도체 소재 업체로부터 쿼츠 사업부문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 쿼츠 사업부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법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업체에 이 쿼츠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우리가 앞서서 전자 공시 시스템에서 인텔이란 키워드로 한번 찾아봤었죠. 바로 코미코입니다. 자, 코미코는 반도체 장비 부품 및 세정, 코팅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서 계속해서 제조를 하다 보면은 뭐 불순물이 투입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깎고 씌우고 이런 과정 중에서 그런 부스레기들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세정을 해줘야 되고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정을 담당하는 업체다. 그리고 세정 코팅을 담당하는 업체 중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 고객사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해외 법인을 통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 그리고 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인텔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 자, 그런 기업들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메모리 중심의 업체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중심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향 매출이 높은 편이죠. 자, 그래서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고객사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메모리에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끼켜봤자 삼성과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해외 업체라고 한다면 뭐 마이크론과 거래를 하겠죠. 하지만 비메모리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다 변화되다 보니까 뭐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등 그런 다양한 업체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메모리에 포커스가 된 그런 업체들보다도 이렇게 비메모리 쪽으로 다변화되다 보니까 고객사도 확실히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겠죠. 좀 아쉬운 거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여기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올해 1월 중순 이후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은 재미가 없었으나 이런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정말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파운드리 시장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자, 그런 업체들을 찾아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주 리스트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또 시장이 조정을 받고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지 예전에 살펴봤었던 아이디어가 유효한지 또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